홍삼타임. 몸매가 이뻐지는 좋은 습관. 소문 들었니? 홍삼으로 날씬해진대. 어떻게? 정성원 홍삼타임. 피로회복에 면역력, 기억력까지 챙기는 다이어트 홍삼. 검색창에 정성원 홍삼타임.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수요일 이 시간에는 말이죠. 시사 콘서트 시간으로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초대 손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요. 노래도 듣고요. 여러분 시작할 때 박수 소리 들으셨죠? 이분들이 오늘 처음 방청 오셔가지고 긴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프닝 할 때 박수 치지 말아야 될 때 박수가 나와가지고 제가 아니 이따가 치시라니까요. 오늘 방청 신청을 말이죠. 트위터로 받았는데 먼 길마다 않고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옆에 기타 들고 계시는 네. 이분. 네네네. 안녕하세요. 자전거 탐풍의 강인봉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인봉 씨, 박수 좀 주세요, 여러분. 강인봉 씨 앞으로 함께 해주실 텐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고 왔는데요. 네. 할 게 되게 많네요. 이게 할 게 많아요. 예. 네, 우리 강인봉 씨. 지난번에 공연은 잘 끝나셨고. 네, 공연은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이분, 제가 네, 네. 그 신비롭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앞에 일부러 말씀 안 드렸어요. 예. 정치인이시고요. 네. 강인봉 씨가 이분을 뭐 좀 음악으로 표현하자면 글쎄요. 어떻게? 네. 여기 어려운 거 많이 시킵니다, 오늘.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무슨 느낌? 이 노래가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나라 양이 불렀던 나도 여자랍니다. 한 부분이거든요. 아, 이분 나도 여자랍니다 하고는 안 어울리시는 분이에요. 제가 뵙기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이분이 원래 그 반대쪽 이미지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약간 강하고. 예. 자, 나도 여자랍니다. 자, 민주통합당의 박영선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자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강인봉 씨가 그렇게 느끼셨대요. 네, 사실 많은 그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네네. 무슨 좀 딱딱한 표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격수 뭐 이런. 근데 막상 뵈니까 뭐 전혀 딱딱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반주를 해주시길래 네. 노래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대학가요제를 나간 적이 네. 있어요. 이한밤음이 정말요? 네. 근데 네. 그때 작곡가가 강인원 씨였거든요. 그 전주곡을 해주시나 그러고 조금 비슷해요, 약간. 제가 막 뒤져봤는데 네. 그 노래 음원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까 대학가요제에 그러니까 나가셨어요? 네, TBC 대학가요제 제2회 79년도였던 걸로 그러니까 아마 노래를 하셨다고요? 네네. 지금 네. 자칫했으면 제 선배 가수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 성과가 좀 안 좋으셨죠? 직접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네. 해주시죠. 네. 민주통합당의 박영선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이라고 이제 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직도 사실은 그것이 좀 어색합니다.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게 참 어색해요. 그런데 네. 또 제가 이번에 삼선 의원이니까 그 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 선거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사실 저도 이 프로그램이 첫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굉장히 좀 호기심도 있고 네. 어떤 프로그램일까 하고 궁금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굉장한데요? 네. 그렇죠. 네. 예. 많은 분들이 박영선 의원님 뵙고 또 우리 이 스튜디오 분위기도 좀 구경하고 싶고 그래서 오셨는데요. 지금 좀 한가하실 때 아니에요? 아직 개원 안 네, 해서? 사실은 지금이 제일 제가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를 안 나갔기 때문에요. 네. 나갔으면 뭐 굉장히 바빴을 테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좀 5월의 싱그러운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가할 때는 어떻게 지내세요? 잠깐 짬 나면은 잡니다. 방송 출연도 하시고. 네, 출연은 어렵게 모셨어요. 글쎄 강인원 말이에요. 씨. 네. 네. 강인봉 씨. 아니, 뭐 자꾸 괜찮습니다. 네. 아까 강인원 씨 아까 이야기가 강인원 씨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셔가지고, 네. 제가 사실 방송 기자 출신이어가지고요. 방송하는 게 좀 겁이 나요, 사실은. 그래서 출연 요청이 있어도 제가 토론회라든가 이런데 좀 자주 안 나가는 편입니다. 기자시면은 오히려 더
방송 출연 있었어요. 익숙하지 않으실까요? 글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자신 스스로는 이 방송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 자신 스스로는 좀 부담이 생겨요. 왜냐하면 저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송 기자 출신이니까 당연히 잘할 것이다. 네. 그런데 만약에 나가서 못하면 어떡하나. 아유, 하는 아니요. 그런 저희, 걱정. 아유, 기대 없어요. 아유,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아유, 잘 아시겠지만 괜찮아요. 원래 네네. 못하면 더 좋아하시죠. 그러니까요. 너무 완벽한 것도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 네. 우리 일단 인간 박영선 예. 의원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예, 있게요. 취향을 한번 여쭤볼까요? 네. 약간 스피드 퀴즈식으로 강인국 한번 씨. 약간 긴장을 좀 드릴게요. 네. 가장 최근에 영화관에서 보신 영화는요? 건축가 개론을 보고 싶었는데 못 봤고요. 이거 들어가니까 진짜 긴장된다. 작년 10월 달에 도가니 보고서 못 본 것 도가니요? 같아요. 근데 영화를 가서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영화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네, 네. 보신 것만 말씀하세요. 네. 자, 그러면 노래방에 마지막으로 가신 건 언제세요? 한 4월 말? 한 4월 달 말. 정도 됐습니다. 그거는 많이 네. 그러면 애창곡은 노래방 가시면? 요즘은요, 제가 영화 도가니 속에 나오는 그 가시나무. 아. 그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해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좀 이따 한번 청해 듣도록 네, 하죠. 네. 그거 어려워요, 근데 굉장히. 그럼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는? 황석영 선생님, 황석영 선생님. 그리고 옛날에는 한수산 한수산. 선생님도 많이 좋아했어요. 네. 혹시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으실까요? 이게 참 고민인데요. 소녀시대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저도 소녀시대처럼 되고 싶어서. 요즘 그 청소년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요. 네. 솔까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건 솔직히 제가 솔까말이 비슷하게 뭘까. 나오죠, 솔직히. 솔직히. 네, 맞았네. 그랬더니 그 솔직히 네. 그 말일 것 같고 네. 까발려? 정치를 좀 오래 하셨네요. 솔직히 까발리는 말. 까놓고. 까놓고. 까놓고 하는 말. 뭐 말한다. 뭐 네, 이런 네, 뜻이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그래요. 네. 아, 그래요. 근데 왜 소녀시대처럼 어떻게 되는 게 소녀시대처럼 되는 거예요? 예쁘잖아요. 소녀시대 어? 보면은요. 예쁘잖아요. 예쁘면 다 성형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기 있고 네. 이렇게 발랄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느끼면 아유 나도 참 저 때가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까 네. 아니, 정치인이라는 게 아직도 어색하다고 하셨는데 네, 네. 계속 어색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익숙해지고 싶으세요? 익숙해지는 거는 왠지 싫어요. 삼선이시면 이제 익숙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근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나 이런 생각. 어색하신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익숙해진다는 얘기는 정치꾼이 된다는 이야기랑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어색하신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솔까말 모르셨어요? 솔까말. 솔까말을 잘 몰라서 여기 질문을 주셨잖아요. 네. 5분 전에 그것도 네. 시작하기 5분 전에 그래서 혼자 고민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이게 뭘까 그러고. 저도 잘 몰랐어요, 네. 이거는. 네, 오늘 알았는데. 네. 책을 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라? 네, 제가 책 한 권 갖고 왔는데 아, 이겁니다. 네. 그렇네요. 어우, 그 책 속의 사진 정말 이쁜데. 아, 저 이뻐요. 저도 예, 아니, 지금 갖고 네네. 나오면. 예, 아니, 지금. 어디서 찍으셨어요? 저도 좀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진. 이게 제 사무실에서 네. 제 사무실에서 그냥 스냅 사진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어머, 설마. 요새 이 카메라가 사진을 좋아가지고. 찍어주신 분이 제가 네. MBC에 있을 때, 네. 저 MBC 뉴스데스크 진행할 때, 그때 이제 저의 비데오 바란스를 봐주시던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제 얼굴을 들여다보셨던 분이라서 아마 제 표정을 네. 순간적으로 이렇게 잘 네, 네. 찍어주신 것 같아요. 스케치를 잘하신 어떤 거네요. 표정이 가장 자연스러운지를 아는 분이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박영태 국장님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아마추어 사진 작가신데, 네. 그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인데 모두들 다 이거 어디서 찍었냐고 물어봐요. 대부분 이제 출마하시기 직전에 책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직전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자신을 선전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표현해야 어쨌든 되나요? 뭐 총선 전에 막 이렇게 내고는 하는 언제 내셨어요? 이 책은 5월 4일 날 처음 인쇄를 5월 했는데요. 4일? 네. 끝나고 대선? 내셨단 말이에요. 끝나고 냈죠. 근데 네. 이제 원래는 이게 작년 12월 달에 책을 내려고 준비를 했던 건데요. 네. 너무 출판 기념회를 많이 하고 그때 책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출판사에다가 이거 선거 끝나고 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냥 생각 없이 선거 끝나고 냈는데 네. 지금 또 선거 끝나고 내니까 또 사람들이 이상한 질문들을 예. 요새 또 다른 많이 선거가 해요. 있죠. 네. 대통령 되실 건가요? 저 오면서 요새 많이 받아요.
신문에는 안 난 것 같은데요. 신문에 났어요. 네, 난 것 그게 또? 같은데요. 저는 못 봤는데. 오늘 아침에 본 것 같아요. 출마 선언하셨어요? 선언은 아니고. 아니, 전 저희 프로그램에서 특종을 하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선언을 하시면 선언하시면 이제 바로 됩니다. 어떻게? 아니에요, 아직. 생각 중이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 계속 생각해야 되겠네요. 책에, 네. 어떤 얘기들이 쓰여 있고,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셨어요? 이 책은요, 이제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쓰게 된 거는, 한 20대, 30대 때 고민이 많잖아요. 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어떤 직업을 선택했더라도 그 직업이 좀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지겨울 때가 있고, 그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20대, 30대 때는 저한테 그런 거에 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줬던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느꼈던 거를 그렇게 후배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그런 어떤 그 실증나는 시간들을 좀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있었던 경험과 요즘의 생각들을 좀 섞어서 에세이 형식으로 썼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 책 읽어보면. 그래서 그냥 편안한 책입니다. 그러니까는 네. 정치인들이 썼다는 어떤 제가 정치인이 아니라면 아마 이게 에세이 분야로 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박영선 의원 하면은 정치인으로서도 성공하셨고, 그 다음에 방송 기자로서도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셨고, 돋보이셨기 때문에, 엄마들이나 여성들에게는, 아까 얘기하신, 좀 이렇게 앞서가는 여성, 이렇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저분이 과연 어떤 좌절을 겪어봤을까? 고통 속에 놓여져 있어 봤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많이 있었습니다. 이 책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뭐 제가 대학교를 원하는 대학교를 가지 못했을 때 뭐 그런 얘기도 좀 있고요.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실수했던 이야기. 근데 그때 그 실수가 나중에 저한테 이런 큰 도움이 됐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뉴스를 진행을 했는데 아침에 새벽에 6시부터 시작하는 뉴스인데 제가 지각해서 6시 5분에 스튜디오에 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5분 동안 어떻게. 네, 그래서 그 5분 동안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내가 나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기까지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었는지, 그리고 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나니까 그게 나중에 후에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됐는지, 뭐 이런 이제 6시 5분이라는 그런 꼭지도 한 꼭지 있고요. 또 뭐 기자 생활하면서 내 탓이 아니라 보도국 시계 탓이다. 뭐 이런.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요. 잘 아시네요. 그런데 그냥 제가 잘못했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뉴스를 진행하는 PD가 참 현명하신 분이어가지고 제가 도착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그냥 그 리포트만 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들은 오히려 뭐 이렇게 중요한 뉴스인가 보다. 그리고 더 뉴스에 집중력이 생겼다는 그런 나중에 평가도 받긴 했습니다. 네. 근데 박영선 의원 지금 뵙기에 우리 저 강인봉 씨 어때요? 좀 다른 생활만 하셨을 것 같은. 저분이 과연 일탈을 해보셨을까? 경험해 보셨을까요?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누구야? 본인이? 아니 제가 아니라 저희 선배님들 중에서 같이 기자 생활 하셨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꼭 여쭤보라고. 뒷얘기가 더 재밌어, 사실은. 처음에 기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파출소 돌리잖아요. 그 사건 이제 어떤 사건을 하고 있는지 신입 기자들이. 신입 기자 때 그때 참 여기자분들은 많이 안 하시는데 굉장히 파출소 도는 생활을 그러셨어요? 하셨다는.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 많이는 안 했고요. 뭐 시키는 대로 했죠, 뭐.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여장부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때 어떠셨어요? 파출소 돌 때? 글쎄 뭐 그렇게 뭐 유별나게 많이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여기자가 워낙 숫자가 적었던 때여가지고요. 하루 지각해도 매번 지각하는 게 되고요. 한 번 파출소에 가서 취재를 해도 매번 취재하는 게 되던 그런 시절이에요. 저런 여기자가 왔다 갔다. 뭐 걔가 어떻더라. 그리고 뭐 가서 말 한마디 툭 하면
무슨 여기 여자가 저렇게 대가 세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평을 받지 않았을까. 근데 아니, 사실은 저도 여자랍니다. 야,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박영선 의원님 예전에 방송 계실 때 네. 너무 예쁘시거든요. 실물 보고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진짜 예쁘시잖아요. 그래서 와 동의 안 하시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강요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쁘다는 걸.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근데 방송을 원래 좀 이렇게 약간 협조적으로 좀 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그건 너무 협조가 동조를 안 해서. 조금 잘 안 되시는 것 같네요. 사람들이 말이야.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어느 분 팬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네, 좀 도와주세요. 이제 네. 다 얘기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자, 정치인 박영선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뭔지 저희가 거리로 한번 나가봤는데 듣고 얘기를 또 나누죠. 굉장히 준치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거 하나를 갖다가 뭐 그거 하면은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집념도 보이시고 뭐 그분이 뭔가를 하시면 변하실 것 같아요. 강한 여성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저한테 있네요. 소신이 분명하고 자기 어떤 정치적인 철학과 원칙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낸다는 의미에서 강한 이미지가 저한테 있습니다. 너무 뭐 집요하다고 그럴까? 방송인일 때하고 그다음에 정치인 때하고선 좀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똑똑하고 참 바른 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정치인 되고서는 그게 약간은 좀 편협되게 그래서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무겁고 뭔가 이렇게 짓눌리는 느낌? 옛날 같지 않고 이렇게 무거워 보이지 이미지가 막 뭔가 이렇게 짓눌리는. 자기 원 소신대로 그 기존 정치인들하고 좀 같이 휩쓸리지 말고 그 소신대로 꿋꿋이 밀고 나가면은 아마 우리 시민들도 많이 박수를 쳐줄 거예요. 앞으로도. 네, 시민 여러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셨는데 시민들이 바라보는 박영선과 내가 바라보는 박영선하고 뭐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네, 다 동의합니다. 다 네, 동의하세요? 네, 네. 왜 이렇게 무거워 보이지? 뭐 이런 네, 그런 것도 말씀도 있어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이 간간히 있으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요즘 와서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제 어떤 A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 막 공격을 하면 저도 그 사람이 좀 약간 무거워 보이고 좀 미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를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나는 어때요? 저는 두 가지 면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좀 완고한 규율을 지키려는 어떤 그런 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내면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그 한쪽에서 일탈하고 싶은 비밀스러운 어떤 열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두 가지가 항상 마음속에서 부딪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시면 여태까지 했던 네. 일탈 중에 이게 가장 셌다. 그건 비밀이죠. 이런 일탈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그러니까 이 자리니까 비밀입니다. 살짝 비밀. 한번 알려주시면 이미지 쇄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박영선이 너무- 저런 일도 했던 사람이구나. 근데 이거 남편도 모르는 얘기인데. 안 듣고 계실 거예요. 예, 특종입니다, 특종. 예. 자, 지금 바쁘셔서 못 들으실 거예요. 예, 낮에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요. 네. 처음에 그 원하는 학교를 못 갔다는 어떤 그런 무거운 마음 때문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미팅을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학생들하고 이렇게 뭐 만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4학년 때 이제 어떤 남학생하고 미팅을 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그 남학생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때 4학년 때서야 이제 남자의 눈을 뜨셨군요. 그 남학생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는데 이 네. 남학생이 제가 MBC를 들어가면서 자꾸 이제 뉴스를 진행하고 길거리에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네, 그래갖고 헤어진 적이 있어요. 아이고. 네, 근데 좋아하긴 했으나. 네, 근데 그 남학생에 대한 생각이 가끔 날 때가 있어요. 아니 뭐 그거야 뭐 누구나. 그렇지, 혼자 생각하는 그러면 건데요. 돈 없을 때 은행 지나가면요 한번 네. 들어가서 뭐 하고 싶잖아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큰일 날 뻔해, 근데 이분이. 생각만 하는 거지 직접 뭘 하지는 않잖아요. 뭐 생각하는 걸로 뭐 하면은 다 잡혀가야죠. 그래요. 그런 추억이라도 없으면 우리가 너무 삭막하잖아요, 사는 게요?
그래, 아니, 요즘 그래서 이제 네. 예를 들면. 만나지도 않으시는 거죠? 아니, 예, 저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왜 살다 보면은 때때로 남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로가 서로에 놓여 있는 환경을 서로 잘 이해를 못해주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해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네, 이런 반성 네. 같은 거를 좀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들어보면은 뭐 진취적이다, 적극적이다, 집념이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 소신이 분명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가 하면 무서운 사람으로 느껴진다, 집요하다, 짓눌려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제 뉴스 같은데 나오시면은 반엠비 뭐 이런 그 느낌? 이게 저격수 막 아까 그렇게 그런 얘기도 뭐 하셨습니다. 용어들을 네. 많이 좀 같이 그래서 연락이 그런 되더라고요. 이미지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 손해를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으세요? 손해를 봤다기보다는요, 저격수라는 표현을 저한테 사람들이 할 때는 저도 좀 싫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저격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사실 MB 대통령과의 인연을 생각하면 저도 취재 기자를 하면서 현대그룹을 제가 출입했었기 때문에 취재 기자와 현대그룹 사장으로서의 그런 어떤 관계였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 오늘날 와서 보면 이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자꾸 점점 일이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던 거죠. BBK 사건 같은 것이. 그렇죠. 네. 뭐 비디오에서 보면은 다 이렇게 함께 가서 동행 취재하고 뭐 이러셨던 그 모습도 있고. 그러면 우리 그 정치인 박영선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좀 넘어가서. 또 질문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우리 역시 강인봉 씨가 할 일이 많아요. 네네. 네. 역시 또 약간 스피드 퀴즈식으로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된 후에 생긴 버릇이나 습관이 있으신지요? 화를 참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예를 들면 화가 나면 그냥 화도 내고, 그런데 아직도 제가 사실은 잘 못 참아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 와서 보니까요, 화를 먼저 내는 사람이 결국은 지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를 의도적으로 참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많죠. 어금니 괜찮으세요? 요즘 그래서 좀 이가 시려요. 이가 시려. 그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정치하기 참 잘했다. 언제 잘했다고 느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가끔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있냐면 매우 억울한 사람이 뭔가가 해결이 돼가지고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럴 때는 뭐 좀 잘했다는 느낌을 조금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정치를 하시면서 가장 미안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이하고 남편이죠. 네. 가족들. 네. 그럼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하기 싫은 일, 이런 일이 정말 하기 싫다. 사실은요, 남들 앞에서 저 사람 어떤 사람의 그 단점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가 사실은 괴로워요. 청문회 같은 거 하고 나면요, 그날 밤 집에 가서 잠을 잘 못 자요. 네. 왜냐하면 물론 제가 그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국민들은 속이 시원하다 그러긴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서로 개인적인 어떤 그 눈이 마주칠 때 그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 자신만의 역사를 써라 해도 청문회 얘기를 좀 써놨어요. 네. 그런데 그 청문회 했던 여러분들 중에서 그 질문을 할 땐 서로가 눈을 쳐다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딱 눈을 쳐다보면 저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딱 느낌이 와요. 눈동자는 얘기를 네.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이 들지만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때도 그렇게 넘어가게 되냐면요. 그분이 비록 거짓말을 하지만 정직하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냥 이 선에서 그치자. 요 정도 하지만.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물어보게 되죠. 자, 그러면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나는 이런 점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한 가지를 잡으면 끝까지 파고드는 뭐 성격이 네, 있다고 네. 어떤 시민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어떤 일을 시작하면 이거는 반드시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의 라이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정치를 무엇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정치를 시작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라이벌이라고 생각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라이벌 정치인, 뭐. 네. 아니면 뭐 좀 라이벌이라도 꼽아본다면, 좋고요. 네. 뭐 롤 모델이어도 좋고. 글쎄요.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이 정치를 시작했던 여성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예. 뭐 전용옥 의원이라든지 뭐 학번도 그러시구나. 비슷하고 예. 나이도 비슷하고 이제 아, 그랬는데 전용 어떻게 학번이 비슷한. 예, 저랑 같은 학번입니다. 어우, 예, 그리고 네. KBS 입사 동기생이기도 하고. 그러세요?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같이 이렇게 시작했던 의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19대에 와서 보니까 그런 의원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이렇게 사라지셨네요. 없어져서 조금 네. 마음적으로 좀 섭섭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그 동기라고 해야겠죠. 동기생 의원? 네, 좀 약간 네, 말이 네. 좀 그런데 외모는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건 내가 최고다. 저는 그냥 보통이죠. 겸손해 하시는 거 같아요. 저는 뭐 라이벌이 전지현입니다만. 아니, 제가 MBC에서도 앵커가 된 이유가요. 네. 특별히 이쁘지 않아서 됐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이건. 이뻐야 되는 건 줄 대부분 알았는데. 방송국에서 아니에요. 미모순으로 이렇게 정말요? 하잖아요. 처음에 저는 왜 몰랐죠, 그걸? 심야 뉴스 이제 제가 진행했잖아요. 네. 처음에. 네. 근데 이제 오디션을 쭉 했는데 저희 입사 동기생들 중에서 정말 인형처럼 예쁘게 생긴 동기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동기생이 뽑혀서 이제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MBC 사장님이 워싱턴 특파원을 하셨던 분인데 얼굴이 너무 이쁘면 뉴스가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된다? 네. 좋은 사장님이시네. 네,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는 얼굴이 적당해야지 너무 이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탁이 됐어요. 제가 코미디언 되기 전에 얼굴이 너무 예쁘면 코미디가 전달이 안 된다? 아니 제가 이게 우스개 얘기인데요. 제가 코미디언이 너무 되고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막 코미디 시험을 본 거예요. 코미디언 시험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코미디언 되면 안 된다 하도 반대를 하셔가지고 잠깐 관광회사의 격리사원으로 입사를 했었어요. 그때 경쟁이 엄청 셌었었는데 정말 예쁜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 본선 이제 쫙 올라간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떨어지고 제가 된 거예요. 네. 제가 한 몇 개월 정도 있다가 저희 그 회사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사장님, 그 친구는 정말 예뻤는데 왜 그 친구를 떨어뜨리고 저를 붙였습니까? 미스 김, 진실을 원해? 진실을 원합니다. 사장님이 그 격리사원은 말이지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라 너무 이쁘면 남자들이 꼬셔요. 미스 김이 아주 적당해.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의미에서 저하고 같으시네요. 악수 좀 한 번 하실까요? 좀 전에 우리 박영선 의원께서 아이하고 남편에게 가장 미안하다 그러셨어요? 정치인 되신 이후에 왜 미안하세요? 첫째는 이제 아이한테는 뭐 시간을 첫째 많이 써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 때문에 남편하고 아이가 지금 일본에 가 있거든요. 이제 18대 국회 시작되면서 그때 BBK 수사를 받게 됐어요. 저희 가족들이.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수사를 계속하고 그래갖고 그 회사에 계속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수사하면 계속 조사하고 그래요? 가족들한테도 막. 근데 그 회사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회사 자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만뒀어요. 회사를 그만두고서 한국에 있는 어떤 이제 로펌으로 다시 가면 또 무슨 정치적인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일본으로, 제일 가까운 나라인 일본으로 가자 그래서 그냥 일본에 아무 연고도 없이 그냥 가서 그쪽에서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죠. 생이별 하셨네? 네. 그래갖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남편이 그렇게 가게 되니까 여기 저는 매일 늦게 들어오고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고 이래서 이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그러셔가지고
또 남자아이고 그래서 이제 아빠 따라서 갔는데요. 글쎄 그거 생각하면 과연 정치한 것이 잘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뭐 BBK 얘기 하셨으니까 BBK 관련해서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이게 BBK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BBK 가짜 편지 사건이라는 게 있고요. 그 최근에 요새 네. 이제 검찰이 네. 수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얘기가 되고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김경준의 기획 입국설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그게 이제 가짜다라는 게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BBK 가짜 편지 사건을 이제 저를 비롯한 민주당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 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이제 이 편지를 다 민주당이 뭐 뒤에서 조작한 것처럼 발표를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그 BBK 가짜 편지 사건과 관련돼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은 아예 출마를 안 했거나 아니면 대부분 낙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아이러니한 일이고요.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명박 대통령과 BBK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검찰이 그 특검에서 연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계속해서 미국에서 지금 뭐 이런저런 소송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더 이제 그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은 의혹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이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국회가 개원하면은 MB 정권 9대 비리 추적이 시작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가장 심각하다 생각하는 문제는 어떤 건가요? 저희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정말 그러니까 양상 자체가 어떤 사건이 하나 있으면 그 사건이 국민들의 어떤 그 공분이 막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또 새로운 사건이 나타나서 이것을 덮어버리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아마 이런 정권은 역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민간인 사찰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민간인 사찰 문제는 과거에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제 저희 민주당 쪽의 판단인데요. 근데 지금 검찰이 이것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얼마만큼 정확하게 수사를 하느냐가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하나의 관건이고요. 특히 민간인 사찰 문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뒤를 캐고 또 국민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그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을 이렇게 탄압하는 형식의 어떤 사찰을 하는 것은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이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슬픔이라고 보고 있죠. 네. 뭐 추가 조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요? 아니면 뭐. 최근에 그 몇 개 신문사에서 이제 무슨 특종 비슷하게 해서 네. 뭐 이것이 대통령한테 보고됐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저는 검찰이 명확한 수사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이 민간인 사찰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한나라 그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박정희 시대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의식 같은 것이 저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왜 지금 이제 9대 비리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논란이 이렇게 될 정도로 국정을 운영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만큼 그 MB 정부가 촛불 시위 이후에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한 가지 측면을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민간인을 사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제 굉장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부분은 이제 국정 철학의 문제인데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의나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데 대한 관심보다는 그 경제 성장을 이유로 해가지고 너무 이익에 그 집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계속 터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국정 운영을 보면서 그 민주당 지금 이제 우리 민주통합당이죠. 이름이 자꾸 이제 헷갈리네요. 여기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필요한 것은요, 바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이제 교육 수준도 높고 또 경제 어떤 성장 능력도 있고 다 갖출 것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이 철학인 부분인데요. 그 철학을 정의가 빠져버리면 다시 이게 뭐 예를 들면 저기 무슨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 쪽에 그 부패한 나라로 다시 타락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역사가 후퇴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앞으로 나라의 국정 운영을 책임질 그 사람은 반드시 그런 어떤 그 정의에 대한 확고한 자기 신념과 철학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청 오신 분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어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드릴 말씀 있어서 오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생방송 중이기 때문에, 좀. 네, 시를 쓰는 이봉하고요. 시 쓰시는 두 분 선생님이시구나. 오늘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라 하시면 저하고 네, 저 의원님. 두 분 누님. 강인봉 씨는 어떻게 하시고? 제 아우 같습니다. 네, 제 아우 맞습니다. 예, 제가 간단히 질문 드리면요. 2012년 아주 중요한 해거든요. 민주통합당으로서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으로 다시 들어가실 건데 2012년 대선을 임하는 정신과 마음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 또 한 분, 그 옆에, 예. 손을 드셔가지고요. 다 듣고 이제 대답을 해주시면 저 직장인 김종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장 어떻게 하시고 오셨어요, 종욱 씨? 반찬했습니다. 네네. 열성적이시네요. 네네. 원래 준비했던 질문이 있었는데 앞서 말씀이 나와가지고 제가 좀 김이 빠지긴 하는데요. 대선 출마 선언은 언제 하실 건지. 이렇게 보고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9대 개원이 되면 제일 먼저 그 의원 발의로 법안을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물론 준비하고 계시겠죠. 네. 답변을 거꾸로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민주통합당에서 그 1호 법안으로는 반값 등록금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18대 때 날치기 됐던 법들이 있습니다. 경제 관련 날치기 됐던 법들이 있는데 그 날치기 됐던 법들을 다시 되돌리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금융지주회사법입니다. 그래서 금산분리를 좀 흐트러뜨리는 이제 이런 건데 저는 그것도 경제 정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선 출마 문제와 관련해서는 요즘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으신데요. 확 발표를 해버리세요. 저희 분 한번 특정 하나 잡나요? 뜨게요. 글쎄, 이제 뭐든지요. 정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대가 부를 때, 그때 부르면, 그때 이제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때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012년 대선을 위해서는 아까는 이제 정의 그 부분 하나 하고요.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다음에 또 조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화로운 대한민국. 어떻게 사실 보세요? 저는 조화로운 대한민국은 막 들은 이야기고요. 네. 시장 선거 때도 이제 어떤 후보에서 자진 사퇴를 하신 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 맞아. 그랬어요.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 아는 분도 보면은 한 번 이제 나오게 되면 제가 절대 물러나고 싶지 않은 게 사람 마음인데. 그러면서 칭찬 받으셨지 않았어요? 그때 마음은 어떠셨어요? 사퇴하실 때. 그때요. 안 하고 싶지. 솔직히 그죠? 그때 제가 책 서문에도 여기 그 당시의 심정을 조금 썼는데요. 그냥 이제 빗대서 썼습니다. 근데 정치라는 게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대가 요구하면 이제 그때 나서야 되는 것처럼 강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물론 민주당의 후보로서 서울시장이 끝까지 고집하면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이제 많은 그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그러나 국민들은 민주당 후보도 좋지만 또 새로운 어떤 시민사회의 새로운 어떤 그 인물도 더 강하게 바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그
민주통합당? 아니요,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네. 네. 통합진보당 사태는 어떻게 보세요? 참 이게 남의 집 얘기를 가슴 아프죠? 아니. 가슴 아픈데 글쎄 제가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요.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려낼 게 있으면 도려내고 그리고 새로 태어날 게 있으면 이제 그 새로 태어나서 빨리 정리가 되는 것이 가장 우리 국민들한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통합진보당하고 연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이제 그 통합진보당이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저희가 따라서 보고서 그러고서 그때의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총선 때 최고위원 사퇴 당시에 보이지 않는 손 얘기를 하셨는데 누구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러니까요. 네, 뭐 상상력도 많이 발휘하시고 네. 그랬는데 저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요. 저는 하나의 어떤 집단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집단은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비례대표 후보가 새누리당에는 한 명도 없고요. 그다음에 지역구 후보도 없습니다.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김종인 그 박사가 사퇴한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였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당에서도 사실 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람을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그렇게 하긴 했지만 저희가 하고 싶은 만큼 시원하게 못했고 뭐 유종일 선생도 계셨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어떤 그 재벌의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그런 어떤 작용일 수도 있다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었고 또 그것이 제가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의 한 파트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이제 우리 민주통합당의 쇄신 총선 이후에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도 민주통합당의 쇄신은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MB 정권을 비판하는 만큼 또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그러니까 민생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을 위한 어떤 민주통합당의 정책적인 방향도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네. 트위터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그 중에 저는 이분 질문을 좀 의원님께서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디가 사장님이 미쳤어요. 예. 후배 파업 기자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이렇게 올리셨네요. 제가 어제 눈에 들어와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MBC 후배들을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그러고선 제가 한 첫 마디가 뭐냐면 정말 우리 MBC 사장 맞아? 내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선배도 황당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는 이게 너무 황당해서 오히려 임팩트가 없는 것 같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선배 근데 그게 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더 힘내라고 용기를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런 어떤 공영방송의 사장이 어떤 좀 입에 담기도 참 그런데 무용수와 무슨 아파트를 그것도 회사 공금을 가지고 그거는 도저히 국민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럴 때 수사는 왜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저도 지금 그거를 오늘 궁금하던데. 저희 민주당에다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MBC 노조는 어떻게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하면서 왜 이거는 수사를 안 하느냐. 이거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또 오늘 당에다 건의를 했죠. 잘하셨네요. 그러면서 이 울분을 푸는 방법은 노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그 가시나무 그 노래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한 소절만 굉장히 어려운 어떻게 노래예요. 하는 거예요? 옛날 노래도 있고 현재 같은 노래입니다. 같은 노래인데요. 한 곡만 이게 바뀌는 가사가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가요제 나가셨던 분 맞으세요? 혹시 그 당시에 랩을 하셨나요? 그러니까요. 랩이 소리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잘 좀 해보세요. 원래 그래요. 약간. 아니에요. 지금 음이 지금 흔들렸다고 말이에요. 잠깐만 다시 한번. 자, 내 속엔 이렇게 잡으셔도 될 것 같은데. C 정도. C 잡는 거 보니까 가요제에 맞게 맞는 것 같아요.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자.
너무 도에서 떨어지잖아. 당신을 쉴 곳이 없네. 여기까지만. 고맙습니다, 의원님. 근데 제가 이 가사를 참 좋아해요. 네. 왜냐면, 네. 내 속에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고, 뭐가 괴로운 건지도 모르고, 뭐를 바라는 건지도 몰라서, 그거 생각하다가 내가 쉴 곳이 없다. 그래서 네. 이 가사가 참. 고맙습니다. 네. 강인봉 씨. 네. 우리 의원님을 위해서 노래 하나 좀 들려드리면서 네.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의원님만을 위해서는 아니고요. 아이고, 우리 네.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 계시고요. 위해서 사랑과 네, 네. 평화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과 평화. 네. 그래요. 박영선 의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오늘 방청 와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요. 강인봉 씨.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노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던져진 동전이 굴러가듯이 새들이 하늘을 날아가듯이 내 혼자 이대로 나의 마음껏 그렇게 지내왔어. 창문 너머로 나를 부르는 한 가닥 시을 바람에 나는 살고 싶어. 난 주고 싶어. 온 누리의 깃든 사랑 보고 싶어. 바람에 물결치는 끝없는 평화. 푸르른 하늘엔 구름의 행진. 평화의 열차는 나를 태우고 저만치 멀어져 가네. 들녘 저편에 날 손짓하는 기러기 울음소리. 나는